네, 구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1부. 오늘은 치열한 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주식설전의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단입니다. 연일 잘 올라가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뒤면 발표될 미국의 CPI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물가지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이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도 사실은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번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물가가 좀 낮아지는 것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서서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좀 느려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물가 지표에 우리 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어떤 수치가 발표가 될지 예상치 7.9%보다 낮을지 높게 나올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기하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썰전 시간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 대비해서 또 내일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추가된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직접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설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연일 상승하던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2,4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1% 가깝게 밀려났습니다. 2,402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의 경계감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매수한 반면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웠고요.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인터넷주들의 순환매가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가깝게 밀리며 오늘 707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한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4거래일간 하락을 나타내면서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1,364원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다시 12원 70전 오르며 종가 기준으로는 1,377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이면 바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물가 지표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주목하기도 하고요. 많이 기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물가가 잡힐 것이냐 잡히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도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금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아직까지는 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력이 꽤나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그러니만큼 과연 물가가 쉽게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직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 전년 대비 상승률이 5%대였는데 미국은 9%대 고점을 찍고 지금 8%대 초반이거든요. 이게 7%, 6% 아래로 떨어져야 이제 기준금리의 이런 급격한 인상도 멈출 텐데 과연 얼마나 물가가 잡힐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만큼 또 베테랑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라 추후에 우리가 증시를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설전 출연해주신 전문가님, 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또 주대장 전문가님과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들과 나눠볼 첫 번째 썰전 이슈는요. 정상외교 지금 큰 장 CPO27. 네,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변수가 될 것인가? 정말 이제 큰 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의견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국제적인 인사들이 모이는 이벤트라든지 모임들이 있지만 네. 이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야 할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아시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뭐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네. CPO27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195개국이 참가를 해요. 실질적으로 뭐 사우디도 참가를 하고요. 미국도 참가를 하고 결국 이게 이제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이 회의에서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했었습니다. 195개국이 결과적으로 점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온도를 좀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화당이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해요. 그런 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 그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한번 가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탄소 배출이라는 것과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어쨌든 나중에는 탄소를 뭐 환경을 오염하면 거기에 세금을 물려가지고 좀 안 좋은 부분을 줄 테니 탄소를 줄여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큰 돈이 이미 쓰인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큰 테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 협약과 이 기후 변화, 신재생, 2차 전지 이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번에 이제 양당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하원은 또 공화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재정 정책이나 뭐 돈을 이렇게 해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쉽사리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은 작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큰 정부 돈을 팡팡 써서 경제를 살리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공화당은 너희 돈 아껴라. 아껴서 우리가 아껴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이제 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회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결과적으로 각국이 뭐 하겠다라는 방향은 더 빨리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제 요번 회의 때 나왔던 내용으로는 각국 개도국들이 우리 그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 지키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2025년까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저는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쪽 바람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뭐 물론 양당으로 좀 갈리긴 했지만 그런 큰 틀의 자체는 195개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틀의 방향성은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유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국가들도 다 포함을 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재생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이 뭐 중간에 변동성은 있겠으나 그래도 큰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거를 조금 중요한 이슈로 가지고 왔고요.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나 안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중요성을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오늘 신재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195개국은 결국에는 더 대응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피해가 크다라고 입을 모았다라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리 기후 협약의 회의를 또 주최했던 그런 이제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과 섹터를 보셔야 되겠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신재생 쪽이라고 한다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쪽도 친환경 에너지로 들어섰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탄소 배출이라든지 더불어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뭐 좀 더 이제 일찍 출발한 종목들은 뭐 이번 주 초부터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이 이슈 그리고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 회의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의견인지 궁금해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친환경이나 이런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뭐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주대장 전문가님보다는 중요도를 이렇게 좀 많이 두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완벽하게 좀 동의하는 그런 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이번에 그 COP가 또 개막을 또 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가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이제 인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좀 빠져버려서 이게 뭐 영양가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친환경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좀 이 이벤트를 앞둔 그런 그 상황의 흐름이라고 이제 봐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해석을 이제 그 우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컨센서스들이 공화당의 그 우세를 많이 이제 점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힘을 많이 쓰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좀 추진을 했었던 그런 정책들한테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으로 왔다가 결국에 이제 뭐 까보니까 민주당에서 방어가 상당히 잘 됐잖아. 약간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종목들의 상승률을 좀 이끄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는 뭐 COP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아세안 정상회 이런 것들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뉴스에 나온 바로 보면은 지금 뭐 우리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뭐 지금 뭐 여러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게 좀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맞겠다 이러면서 이제 출장을 나간다는 뉴스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그 출장 길 안에서는 뭐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거기서 기대되고 있는 그런 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뭐 방산주들이 다시 뭐 크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눈만 뜨면은 뭐 미사일이 한 발씩 날라오고 뭐 이러면서 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지금 뭐 이번 일정을 통해서 뭐 한미일의 그런 좀 우호 관계들이 좀 더 두터워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거기서 이제 스쳐 나가는 뭐 이제 시진핑과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과의 이런 좀 갈등 요소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포커싱을 좀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과 중국의 뭐 힘겨루기 이런 것들도 이제 포커싱을 두셔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정학 리스크가 다른 쪽에 좀 묻히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해소가 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상회담과 이제 각국 그 정상들이 좀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뭐 편가르기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갈등이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포커싱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이제 힘겨루기를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뭐 네네. 강의도 있으시고 네네. 또 이제 종목도 상한가 도전주도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강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어떤 종목을 준비해주셨을지 저는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죠. 별로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었는데 제 밑에 있었던 다른 분들이 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순위 탈환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약간 저는 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묵직한 종목들을 좀 추구를 해왔는데 저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좀 단기간 안에 변동성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좀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부터 거기에 맞춰서 오늘 신경을 써서 또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장중
차중에 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또 수익이 터지느냐 아니면은 뭐 단기간 안에 그 손실로 입혀지느냐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는 장중에 요즘에 재미를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죠. 매일 수익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써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께 뭐 장중에 지금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단기 매매를 어느 위치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종목들을 이제 좀 그 관심 종목들로 이제 편입을 하고 어떻게 어느 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한 저의 그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실전 매매에 또 집중을 해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과 그다음에 강의 내용들까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다시 또 순위 탈환에 집중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힌트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 끝나고 8시부터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입장하셔서요. 채팅창에 추리 종목을 전송해 주시면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 정답자분들 중에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답도 맞춰보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는 역시나 이제 수소 관련 섹터의 이슈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수소 경제를 가속하겠다, 수소 버스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죠. 버스나 트럭 등을 이제 그 3만 대로 이제 확충을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부터 사실 뭐 수소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트럭 이런 부분들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때마다 이슈가 나올 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금 빠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이 수소 섹터가 최근에 또 랠리가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수소 관련주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종목도 수소 관련주일지 좀 기대도 되고 네네.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 과거 이제 수소차로부터 시작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한 번씩 이벤트가 나오긴 하죠. 근데 맞아요. 갈 것 같은데 진짜 안 간다. 근데 포기하긴 싫다. 이런 심정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슈들이 좀 더해지면서 수소차들이 단발적으로 또 좀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뉴스들이 좀 여러 개가 더해졌어요. 아래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정부에서 그 수소 경제를 또 가속화하겠다. 그 앞으로 이제 뭐 수소 버스를 혹은 뭐 수소 트럭 등을 3만 대로 이제 확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뭐 이제 우리 수소 경제라던가 과거에 뭐 이제 로드맵 발표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재차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그 지원 투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뭐 투자를 또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한테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뭐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강국이고 이제 5G에서도 미국을 앞서서 이제 먼저 그 1등의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수소차에서도 우리가 좀 먼저 가고 좀 선점을 좀 하고 선두주자로 가는 목표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수소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SK라던가 현대차, 효성 거기에 뭐 정부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대한민국의 액화 수소 시대를 좀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수소차의 분위기들은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전기차
전기차처럼 뭐 상용화가 이제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수소 인프라들을 지금 당장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에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큰 랠리라던가 아니면 뭐 큰 기업 가치 성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소 관련된 섹터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은 뭐 시장에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이 뭐 사실 작년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재작년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수소 산업에 대해서 뭐 굳이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일단은 지금 이슈가 되고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거는 단발적인 이슈 차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진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네옴시티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라던가 관련주들 아니면 실제로 뭐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테마가 엮이는 종목들까지 급등을 하면서 특히나 뭐 동전주들이라던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네옴시티라는 뉴스 하나에 뭐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 그 빈살만 방안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옴시티 쪽에서의 수소 산업 관련된 얘기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옴시티라는 키워드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이 수소 사업 논의 기대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테마가 뻥튀기 돼서 종목들을 더 좀 끌어당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네옴시티 안에서는 뭐 친환경 에너지들 뭐 태양광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또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금 얘기 드렸던 뭐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지금 테마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나하나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정부 쪽에서도 얘기하는 바로 보면은 미래 성장 가치 있는 수소차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도 좀 많이 나왔고 최근에 또 네옴시티의 이런 그 뻥튀기 테마의 흐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수소 이슈 자체가 추가적으로 단순히 수소, 뭐 친환경 쪽으로만 엮이는 것이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확장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 같은 주제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최근 들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네네. 또 따끈따끈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네. 전문가님께서 그 편입해 주신 원전 쪽도 그렇지만 지금 네. 수소 쪽도 친환경의 뭐 원전하고 상벽을 이룰 정도로 시세 자체가 강력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수소 쪽은 네. 아까 뭐 다비드 전문가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수소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크려면은 그냥 자동차를 보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대단위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핑크 수소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핑크 수소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름이 이쁜데 이거를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소 쪽이 잘 크려면은 원자력 발전에 의한 수소 생산, 대량 생산이 좀 이루어져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큰 그 규모의 경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에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지만 전체 해외까지 퍼져나가는 그 파급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 이슈 있을 때 보는 게 좋고 목표를 한 바를 보면은 청전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7.1%를 목표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혔던 게 요번에 이제 그 회의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기후 관련된 회의. 거기에서 밝혔던 게 이 석탄 발전이나 석유나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열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량 줄이겠다 해가지고 뭐 투자도 한다고 사우디 빈살만이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사우디 전력 수요의 50%를 탄소 배출 제로로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소 쪽은 원자력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되는 핑크 수소 쪽으로 좀 가야지 정말 규모의 경제도 되고 실질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들이 매출도 꾸준하고 수익도 꾸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큰 이슈가 나와줘야지 좋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시황을 계속 보면서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핑크 수소로 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원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또 원전이 기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주대장 전문가님께서 편입을 해주신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단기 슈팅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원전에 이어서 수소까지 친환경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추후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까지 이어질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지속적으로 연장선상으로 쭉쭉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가 쭉 함께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려되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 수소차, 수소 뭐 아니면 원전 잘 간다 해도 지금 내가 그거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어떡하지? 이 기업을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전문가님들께 여쭤보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매수가는 59만 원에 비중은 5%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비중이 좀 작은 편이라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요? 아니면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비중이 작은 거는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잘 나갔었던 2021년도 이때 굉장히 좀 흥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는 뭐 시장도 좀 많이 꺾이는 영향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역기조 효과들이 좀 최근에 좀 부작용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은 그런 분기 실적들을 그 시장이 좀 좋고 잘 나갔었던 굉장히 좀 실적을 펌핑을 시키던 그 시절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평균 대비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지금까지 잘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종목을 뭐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잘라내고 덜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분히 관련된 동종 기업들도 이제 좀 살아나는 액션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계속해서 걸리는 이런 중앙선들이 좀 있죠. 그래서 대략 한 뭐 40만 원 돌파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좀 수급 개선이 되면은 그때는 뭐 비중을 한 1대1 정도로 좀 더 좀 채우셔서 낙폭을 좀 줄이고 매도를 하는데 신경을 더 쓰시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가 48,000원에 비중이 또 이분은 100% 들고 있으십니다. 현대건설 다행히 그래도 최근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4만 원대를 돌파하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화끈하시네요, 우리 심지어님께서. 일단은 뭐 비중을 100%로 이렇게 넣어버리신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원웨이로 상승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지수도 안 좋고 그다음에 종목이 좀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좀 과감하게 들어가시고 좋은 종목을 배팅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포트 비중은 좀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물려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더 기다릴까요, 팔까요를 질문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홀딩을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수익 구간 가기 전에
때문에 넘어야 되는 기술적인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가랑 좀 가까워지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건설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네옴시티의 기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테마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실제 수주로 이어져서 기업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테마주들보다는 좀 느릴 수는 있으나 충분히 또 좋은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2월 달에 혹시나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좀 그 민감주들이 저는 바닥에서 더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하시고 기대할 건 기대를 하면서 지금은 더 유지를 하셔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뭐 매수가 부근이 넘어야 되는 이런 언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다시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재차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비드 전문가에게 도착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대장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명에너지인데요. 매수가가 29,6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역시나 뭐 이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여 있잖아요. 9월까지는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최근 들어 좀 상승분에 반납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급등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대명에너지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좀 강력한 포부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기업 자체는 전반적인 평가로 보면은 신규 상장 기업 중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 가격 차트를 보시면은 조정이 좀 있었다가 좀 상승이 이번에 나온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신재생 이슈가 바람이 좀 불어줘야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상승과 이슈가 뭐 나온다고 하면은 그 가지고 계신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한 31,000원에서 33,000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업적인 측면을 이제 살짝 보면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지만 신재생 관련해서 뭐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은 양호한 부분이고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엄청나요. 보통 신규 상장주를 IPO하고 뭐 주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신사업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75%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품절주 같은 움직임을 보여서 급등락이 굉장히 클 것 같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를 걸어두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긍정적이고 좀 더 보유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JC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8,8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오늘 뭐 종가가 8,260원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수익, 그다지 손실을 보지 않는 구간인데 워낙 이 관련 섹터들의 힘이 좋다 보니까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JC케미칼은 제가 이제 살짝 봤거든요. JC케미칼은 살짝 봤는데 전반적으로 회사를 보면은 회사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매출과 뭐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고는 찍혔는데 막상 현금 흐름은 크게 돌지 않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할인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바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우리가 뭐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그린다기보다도 일단 안정적으로 저는 매수가 이상이 되면은 한 번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들 쪽으로 또 분산을 해서 이 종목은 매수가 이상으로 넘어간다, 9,000원 정도 넘어간다 하면은 저라면은 비중을 다 확보한 다음에 그 비중을 다시 쪼개가지고 리스크가 약간 있는 만큼 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종목을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일단 9,000원까지 보시는 게 낫겠네요. 네.
네, 목표가는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보셨다시피 오늘 주제와 관련된 종목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 상담 채택률이 높습니다. 방송 당일의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그날의 주제를 방송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주식설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시죠. 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지금 1부 전문가님들과 2부 전문가님들의 팀 대결 누적 수익률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1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현황 178%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2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15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과연 2부 전문가님들의 1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가 끝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순위 현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4종목을 포함해 주셨고요. 코스모 형제와 에이프로, 태경, BK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누적 매도 탑5 나노신소재와 포스코 엠텍 2종목 빨간불 켜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전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위 지금 현재 공대현 대표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보유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8%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한미글로벌부터 에코바이오까지 5종목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과연 현재 보유 종목 이후 편입해 주시는 종목들로 순위를 쭉쭉 올릴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39% 기록하고 계시고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를 보시면요. 코닉 오토메이션부터 원익 P&E, 푸른저축은행까지 정말 굵직굵직한 상승들이 눈에 띕니다. 크게 변동이 없으셨는데 순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누가 치고 올라간지 보죠.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6위에 안착해 계십니다. 3위에 계셨는데 정말 지금 뭐 중위권, 상위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41%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조일알미늄, LS전선 아시아, 휴스텔,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보유 중입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1인부터 현대 무벡스까지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고 계시고요. 보유 종목들 급등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현재 5위에 안착하셨고 누적 수익률 43% 기록 중입니다. 무린페이퍼부터 웰크론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매도 종목 탑5는요. 지금 서서히 수익률을 채워나가고 계세요. 차근차근 순위 올리고 있습니다. 일진파워부터 이렌텍까지 매도 종목 2자릿수 수익률 종목들도 3종목이나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4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6% 기록 중이시고요. JYP 엔터부터 로봇주 2종목까지 총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면 모아데이터부터 맥스트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아주 눈에 띄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3위. 이야,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부터 순위 올리겠다. 나는 수익률 대기 한 이래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와, 이건 뭐 한 달이 아니라요. 2주, 3주도 안 됐는데 바로 3위까지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7%를 조금 넘어서고 있고요. 매도 BCNC와 보성파워텍을 해주시고 현재는 3종목 자연과환경, 금강철강, 한솔홈데코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 역시 히림이 1등 공신이죠. 58%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익률, 그리고 화천기계와 STX까지 수익 중에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역시나 또 2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62.74% 누적 수익률, 그리고 NC소프트, TYM, 성신양해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역시나 두 자릿수 수익률로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유신데모, 선진뷰티사이언스, EV수성, 조강ILI까지 꽉꽉 아주 알차게 수익을 채워주고 계신데요. 자, 과연 62.74% 누적 수익률을 넘어서는 1위 누구일지 만나보시죠. 예, 63.48% 누적 수익률. 또다시 조금 앞서 가셨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1위는 절대 놓치지 않으시죠. 삼성 SDI부터 현재 그린케미칼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시고 한신기계가 최근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역시 현재 두 자릿수 수익률 종목이 3종목, 그리고 이제 한 자릿수 수익률 종목이 2종목 보이는데, 와, 어떻게 보면 매도 종목 탑5로 봐서는 더 대단한 전문가님들도 많이 보이는데, 주대장 전문가님의 이 1위 비결이라고 한다면 손실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다라는 게 1위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손실 종목 없이 이렇게 로봇같이 매매하기 어려운데, 지금 가만히 생긴 걸 보니까 또 로봇같이 생기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로봇캅처럼 매매하시는 주대장 전문가님, 과연 이제 추후 매매 어떻게 이어가실지 종목 AS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와, 지금 뭐 먼저 종목 AS 주대장 전문가님과 만나봐야 될 텐데, 와, 진짜 로봇처럼 매매하세요. 가만 보니까 진짜 로봇처럼 생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손실 종목이 하나도 없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제 AI에 새겨진 AI에 멘트라서. 새겨져서.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보유 종목 AS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최근 한신기계가 정말 잘 가요. 이게 원자력 관련주였나요? 원전 관련주였나요? 네, 원전 관련주였고 오늘 17% 정도 수익 구간까지 갔는데, 근데 또 매도를 안 하셨어요? 네, 매도는 안 했죠. 목표가를 좀 상향했는데 오늘 매도를 해버리면 이제 기존에 맨 처음 설정했었던 목표가는 이상으로 돌파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상을 돌파했고 2차로 바꾼 목표가는 아직 도달을 안 했는데요. 이제 또 수익률이 다들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저도 재밌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또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플레이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략과 좀 다른 전략을 좀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이 종목 차트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은 뭐 큰 눌림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기존에 목표를 바꾼 내용처럼 9,000원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원자력 발전 같은 정부가 투자를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보면 내용들을 살짝 제가 옆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도 좀 낮아졌고, 중국도 수입 수출 예상을 하회했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 점점 다가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더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 보유해서 좀 더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캅처럼 매매하고 계시는 우리 또 주대장 전문가 한신기계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코스모 형제들은 계속해서 네.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 코스모 형제들 우리가 이제 추가 급등 랠리 정말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인데 아직까지 네. 움직임이 없습니다. 언제쯤 이제 수직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은 네. 이 종목은 뭐 테마주 이런 것들처럼 뭐 한 방에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또 테마주 이제- 성향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뭐 이 시즌 후반까지 웬만하면 좀 들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좀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좀 묵직한 흐름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런 유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편입할 종목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를 그런 종목인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내려왔죠. 과거에 이제 뭐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략 한 14, 15%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라던가 코스모 화학이라던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2022년도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다음에 실적의 가치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작년
그 연간 실적 기준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2분기까지의 실적인데 뭐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뭐 전년도에 연간 그 영업이익을 거의 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고 코스모 화학도 뭐 비슷한 그 재무제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라던가 폐배터리 재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급하실 이유는 없고요.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제가 홀딩하고 있는 계속해서 가져가는 동안에 최대한 좀 빠르게 더 많은 곳까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AS 종목들 이후에 또 편입해 주시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또 로보캅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의 로봇 전문가님. 네.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이번에도 또 수익 나겠죠, 이 종목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소개한 종목은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네. 높낮이가 없었어요. 로봇 같았어요, 정말. 네, 똑같은 음정으로.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그 설계 감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건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건설 기계 뭐 이쪽이네요. 네, 뭐 특이한 점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홈시티. 네, 또 홈시티인데 원래 이제 2차 전지 쪽을 강하게 저는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2차 전지가 너무나 좋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은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우세했던 양당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가지고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잠깐 과열됐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던 기업들은 잠깐 조금 떨어지고 이제 사우디 쪽에 이제 살짝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옴시티 테마는 좀 그래도 한 틈의 반등은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설계, 감리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특이한 점이 이 기업의 원재료가 인건비밖에 없어가지고요. 경기가 안 좋아도 꽤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실적도 다 좋았던 부분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히림. 다른 전문가님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물론 저도 한미글로벌로 네옴시티를 수익을 냈지만 다른 전문가님들이 히림으로 큰 수익을 냈을 때 그게 이제 히림도 이 설계나 감리 뭐 이런 쪽에 기업이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뭐 사회 간접 투자나 2차 전지 뭐 관련된 투자나 이제 뭐 리튬 광산 관련된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인데 같은 테마군 안에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선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 또 네옴시티 수혜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또 급등이 나올지 우리 또 로보캅 전문가님의 도화 엔지니어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 로보캅 전문가님이랑 건설 기계 쪽으로 준비해 주신 건가 생각을 해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도화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커피 쿠폰 받으려면 또 네, 힌트가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순위 조절을 위해 네. 지금 깔려있는 종목들은 좀 멀리 가져가고 대략 한 11월 말쯤에 한 중위권으로 그다음에 한 12월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플랜들을 좀 짜려고 하는데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강한 종목이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료 방송을 했을 때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종목명을 맞춰서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추리력이 대단하세요, 다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꼬긴 했는데 확실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정부가 16조 드리고 거기에 또 민간 투자까지 그 이상의 규모로 이번에 또 수소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아까 그 우리 주대장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네옴시티 쪽의 이슈를 또 같이 받지 않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또 소외가 많이 되잖아요. 이번에 또 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보고 있는 테마와 혹은 뭐 이제 동종 섹터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 안에서 항상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던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하나 잘 편입을 해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높은 곳까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가격 전략과 함께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트를 통해 입장해 주시면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상한가 도전주와 함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부의 이제 투자와 수소 핵심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고 종목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정답자분들에 한해서 추첨해서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시고 커피 쿠폰,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